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9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성적인 사람의 네트워킹 방법. 여러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가요? 아니면 활기차고 외향적인 성격이신가요? 저는 소심도 극소심, 당연히 엄청나게 내성적인 성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모임을 참석할 때는 제 이런 성격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네트워킹 데이라던가 네트워킹 파티 같은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 많은데요. 내성적인 저에겐 네트워킹이란 단어가 그 어떤 단어보다 불편한 단어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네트워킹은 정말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중요한 인맥과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데 네트워킹은 꼭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내성적인 사람의 네트워킹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 일단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라.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참석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일단 참석을 결정하는 것부터 난관이라는 것이죠.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지 않을 핑계를 끊임없이 찾게 되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일단 무조건 밖으로 나와서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모임에 참석하셨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그냥 다가가세요. 말 그대로 그냥 다가가는 겁니다. 슈퍼플라이의 프로그래밍 매니저 에밀리 로엘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트워킹을 어렵고 부담스러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그냥 뛰어드세요.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먼저 당신을 소개하고 당신의 이름을 명확히 전달하세요. 수많은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면서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친절과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충분히 시간과 여유를 주세요.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은 상대의 가치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공통분모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며칠 후에 있을 모임에 참석할까 말까 망설여지시나요? 이번 모임은 일단 무조건 참석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하는 게 정답입니다. 두 번째 방법. 네트워킹 모임에 함께 갈 친구를 찾아라.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심하고 집에서 나와 모임 장소까지 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맴도는데요. 그냥 집에 돌아갈까? 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요. 실제로 모임 장소로 가던 도중에 핑계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에게 좀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막상 그 상황에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어디선가 사람은 쪽수가 많으면 용감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혼자라면 어려운 일이라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쉬운 일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 원칙을 네트워킹 모임에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해야 하는 네트워킹 모임이 있다면 함께할 동료를 찾아보세요. 내 옆에 동료가 있다는 사실은 네트워킹 모임에 대한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동료와 함께라면 그룹으로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 서로가 서로의 훌륭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모임에 친구를 데려가는 것은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가 재미없어졌을 때 친구를 핑계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근데 저기 친구가 불러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라며 말이죠. 세 번째 방법. 나를 알리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알려고 노력하라. 많은 분들이 네트워킹 모임은 나를 많이 알리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는 네트워킹 모임에서 자신의 명함을 많이 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조급해 보이더라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만큼 많은 명함을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단지 명함만 주고받는 데 집중한다면 네트워킹 모임은 일회성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네트워킹을 통해 의미 있는 관계와 인맥을 구축하고 싶으시다면 나를 알리는 데 집착하시는 것보다 먼저 상대방을 알아가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네트워크 모임이 가진 목적이나 특성, 참석하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관련 업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보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에 대해 먼저 알아가는 데 더 노력하세요. 네트워킹이란 단어는 새로운 개념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나를 알리려면 먼저 남을 알아야 한다는 원칙. 그 원칙을 지키면 네트워킹은 조급하고 초조한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여유롭고 즐거운 자리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방법. 물건을 파는 데 집중하지 말고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라. 평소에 여러분이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많은 분들이 네트워킹 모임은 나를 파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네트워킹 모임에서 당장 눈앞에 매출을 올리는 데 집착해야 하는가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킹 모임이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쌓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관계에 집중하면 여러분은 더 멀리 바라보고 더 오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싱어송라이터인 타미샤 아렌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상대방이 가진 가치에 집중하고 당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을 가지고 많은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세요. 네트워킹에 참석할 때마다 절대 새로운 계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지는 마세요. 대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세요. 가끔 이런 노력은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나 새로운 고객,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니까요. 네트워킹 모임을 단지 실적을 쌓는 자리로 느끼신다면 그 자리가 긴장되고 부담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킹 모임이 자연스레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쌓아가는 자리라면 좀 더 우리가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결론. 오늘은 내성적인 사람의 네트워킹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네트워킹은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들에게는 참 겁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야 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더 많이 알려서 결국엔 그 노력이 당장의 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이 네트워킹 모임을 더 불편하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킹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편한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익숙해지기 위해 연습이 필요한 일이죠. 네트워킹 모임에 참석하는 게 부담된다고 해서 회피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네트워크 모임에 더 자주 참석하시고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킹 모임을 시작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29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